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놀거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괴산군의 월세 5만 원 임대주택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학교 공간도 수업에 맞춰 고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철거로 인근 주택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가받은 공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단양 1명, 음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의 누적 환자는 2,677명, 충북 누적 사망은 64명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어린이날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놀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윷놀이, 상가지놀이 등 전통놀이 교육 키트를 받고 호기심에 들뜬 어린이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예정됐던 전통놀이 체험 행사는 취소됐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놀거리가 생겨 그나마 다행입니다. 엄마랑 살 빼려다가 산에 나왔는데 장난감도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놀 거고 키트도 맞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휴관 중인 박물관 바깥엔 작은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그 책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당시 이제 연 날리는 방식 이제 공기놀이와 널뛰기, 쌍육 등 전통놀이를 다룬 조선말 기산 김중군의 풍속화와 근현대 교과서 사파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체험학습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찾아보고 비대면으로라도. 휴일을 맞아 모처럼 야외로 나와 가족과 뛰노는 어린이들 얼굴엔 마스크 너머 웃음이 가득합니다. 평소에 바빠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어린아이라서 같이 이렇게 날씨도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었는데 아빠랑 이렇게 같이 나와서 공놀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뻔한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는 온라인 행사로 부활했습니다. 4,200여 명 어린이들에게 재료를 배포한 뒤 이틀간 책갈피와 악기 등 만들기 수업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고 마술과 인형극 등 여러 공연도 유튜브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청주교대 500여 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어린이날 행사에 조금 초등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쉬움이 큰 어린이날.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색다른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도 애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노인들만 남았을 것 같은 농촌 마을인데 어린이들로 시끌벅적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집을 짓고 월세 5만 원만 내고 와서 살라고 했더니 전국에 3자녀 이상 가족들이 몰려와 한 농촌학교를 되살려놨습니다. 괴산군은 모든 면지역에 이런 집들을 100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학년 어린이들이 모인 공예 수업. 제잘제잘 떠드는 수다에 교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끌벅적합니다. 3년 전까지 폐교 위기에 몰렸던 농촌학교. 지금은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비결은 학교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연립주택. 괴산군이 3년 전 국도비를 끌어와 지은 제비 마을입니다. 방 3칸 월세 5만 원, 보증금도 없는 주택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농촌 학교의 장점을 홍보했더니 12가구가 각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최근 직장 문제와 졸업으로 2곳이 비었는데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한 3자녀 이상 부모가 1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활기차지고 행복한 마을로 변했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이미숙 씨는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 선생님으로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면에서는 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더 많이 받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매년 인구가 줄어서 고민이었던 괴산군은 제비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해 9개 면지역으로 월세 5만 원의 임대주택 90채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교육 기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가는 거고요. 계속 머물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걸 연계시켜주는. 농촌 학교와 쇠락한 마을 분위기를 바꿔놓은 아이들. 주택과 교육으로 인구 소멸을 피하려는 농촌 지자체의 실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학교마다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대폭 늘리고 획일적인 교실 공간을 수업 성격에 맞춰 고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실 안에 있던 사물함이 학년별로 쓰는 공용 공간인 홈베이스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홈베이스로 모이고 책을 챙겨 매 시간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각자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과목이 설치되다 보니 학생 한 명을 위한 수업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좀 더 깊게 배우는 거라서 나중에 제가 대학을 진학하건 뭐 취업을 하던 그때 좀 더 쓸모 있게 쓰이지 않을까. 자기가 이제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진로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학습 참여에도 참여율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고교 학점제 시행을 위한 학교 시설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어떤 과목을 수업하는 곳인지 명패를 새로 달았고 딱딱한 도서관은 학생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창고는 학생 동아리실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컴퓨터실과 미술실, 복도를 활용해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교실로 꾸미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공간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층마다 수업 없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전자기기를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기 어려움이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찾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일반고 51곳 가운데 12곳이 고교 학점제에 맞춰 공간을 조성했고 올해 추가로 7곳이 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토론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 실습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교실들의 벽도 없애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던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 시행을 4년 앞두고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공동주택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저희 MBC 충북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굉음과 먼지가 바로 옆 마을 주택가를 덮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원래 허가받은 공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5층 높이 공동주택을 굴착기가 해체합니다. 끝에 다다라 건물 옆면에 충격을 가하자 굉음과 함께 윗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 여파로 일어난 흙먼지는 금세 시야를 가리고 바로 옆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아니 침대 들어오는데 막 흔들려서 나 집 싫어지는 줄 알았어. 어머 무서워. 난 또 깜짝 놀라서 환주라고 뭐 지진 났나 봐. 헷갈리는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 해서 기절을 그 화닥닥 나오니까 다 나와가지고 왜 그랬는데요 그래. 빽해 날라오잖아요. 놀란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먼지는 나도 그런데 너무 심한 정도고 뭐 이렇게 좀 하겠다는 전혀 얘기도 없었어요. 이게 울리니까 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게 아무 설명도 없었어. 여태까지. 철거업체가 돌연 해체 공법을 바꾸면서 생긴 일.
애초 업체는 충주시에 쌓아 올린 잔재물에 장비가 올라가 건물 위부터 제거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보고한 계획서를 토대로 공사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업체 측은 더 안전한 공법을 택했다는 입장. 건물 옥상에 있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사 현장 반대쪽 주택가로 넘어갈까 봐 현장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작업이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하는 감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감리가 퇴근한 상태에서 이거 넘어뜨린 거예요. 충주시는 업체가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체 계획서가 좀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이제 해체 계획서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실제로 해체한 거하고.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철거 현장과 마을 사이를 막아줬던 건 4미터 높이 가림막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제천, 단양, 충주를 포함한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심측과 폐사 멧돼지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영월 지역을 포함한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의 모 교회 예배 참석자 23명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촉한 30대가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인 30대는 예배 열흘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1차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정과 개최 방식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8월 12일부터 6일간 영화제를 치르기로 하고 영화 상영을 포함해 전체 프로그램의 70%는 대면으로 30%는 비대면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 피해가 더해지며 전면 온라인 영화제로 치러졌습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증평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충청북도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려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회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각종 기념식이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생략돼 특히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화훼 농가들이 있는데 비결은 신선한 꽃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는 배송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화훼 농가. 은은한 자스민 향으로 인기가 높은 호접란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5월, 이 농가는 경매시장에 내놓은 꽃들이 모두 유찰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호접란 화분을 소포장해서 내놓자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주문이 꾸준히 늘어났고 재구매율이 80%에 이르는 등 단골까지 생겨나면서 코로나 여파 속에도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어나는 시대, 반려식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제는 온라인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으로도 15,000분이 첫 수출됐습니다. 경매장의 가격은 등락이 들쑥날쑥이지만 인터넷 판매는 가격이 딱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소재 하나를 더 넣어주면 또 가격이 업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매력은 많이 있어요. 인근의 화훼 농가 역시 라넌큘러스와 캄파눌라 등 형형색색의 꽃들을 다발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코로나19 이후 판매처를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지난해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문하면 이틀 내로 신선한 꽃들을 받아볼 수 있고 유통 단계가 줄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유통 과정을 한 3번 정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이틀 정도 있으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싱싱하다고 할 수 있죠. 충남 전체 화훼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태안군은 소형 포장재와 종묘 등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화훼 농가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봤더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퍼플섬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젊은 층의 방문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보라색으로 온통 단장한 신안군 반월도와 박쥐도입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도 섬에 옹기종기 자리 잡은 집 지붕도 모두 보라색으로 단장했습니다. 미국 CNN과 폭스뉴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서 퍼플섬으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색깔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반월 박쥐도의 지난해 관광객은 4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9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방문도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퍼플섬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길 기점 소확도와 맨드라미 병풍도, 팽나무와 수국, 도초도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이 신흥관광지가 20대나 30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관광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수도권에 있는 거대 시장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통신사인 KT와 거리더 빅데이터 융합연구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안군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방문객은 코로나 여파에 전년보다 9.6% 감소한 498만여 명에 그쳤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문객들의 거주지도 수도권보다는 전라남도 거주자들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리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의 관광 소비 매출은 이 같은 한계 속에서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20, 30대와 수도권 관광 마케팅 전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센터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가속기가 가동될 때 생산되는 고부가 가치 연구 자료를 저장, 관리하고 분석해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음성군 지역에 맹동 혁신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124억 원이 투입된 맹동 혁신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열람실과 자료실은 물론 육아 종합지원센터, 시청각실, 문화교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스테이크나 먹으러 갈까? 잠깐만.